안녕하세요. 정치병입니다. 윤석열이 충북 청주에 있는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벅차게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헌법 정신을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말을 막 하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환호를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윤석열이 누굽니까? 시장 상인들의 전 재산을 사기친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 총책임자 아니었나요? 시장 상인들한테 헌법 정신을 느낀다고 하면 이건 망언을 넘어서서 거의 정신분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서 또 옥수수, 떡, 찹쌀, 꽈배기를 구매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부부가 똑같습니다. 김건희는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납작만두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깔깔거리더니 하여튼 두 부부가 똑같습니다. 댓글창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관통하는, 가장 줄을 이루는 의견은 그냥 모질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댓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헌법 정신이나 역사 인식을 논하기에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윤석열은 79학번이니까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딱 그 시절의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가져야 될 80년대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성적은 좋았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임명을 받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로 바로 등록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수 배철수 씨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음악에 열중했던 시절에 주위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다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것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미안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고 신림동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사법시험을 구수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윤석열에게는 그러한 최소한의 역사인식이나 헌법정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대장동 특검과 정의당의 심각한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한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봉지욱 기자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대장동 특검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한해서만 특검을 하자고 있다. 검언 유착 법조 비리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부터 시작됐고 그로 인한 서민의 피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쏙 빼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 결과 대장동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단 10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이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본인들 주장에 앞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분리해서 하자는 건 이건 오판을 넘어서서 나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50억 클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대장동 사업과 거의 연관이 되어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이 요새 정의당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심상정 의원도 입만 열면 문재인 전 정부를 까대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노회찬 의원이 떠나시고 나서 이 정의당이 하는 걸 보면 거의 사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기본소득당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진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심각합니다, 지금.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주변에서 민노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투표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저 소수정예 정말 그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똘똘 뭉친 그 정의당 참 멋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당의 역사적 소임이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판결이 며칠 전에 이제 나왔는데 그 판결문이 또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거의 김건희는 빼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 조작군이 바뀌어도 시세 조정에 계속 그 계좌가 쓰였고, 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주가 조작군이 중간에 바뀌었는데도 김건희와 최은수 씨 계좌가 시세 조정에 계속 쓰였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주가 조작군이 바뀌면은 계좌 명의자도 대부분 바뀌는데 어떻게 두 사람 거는 계속 그렇게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도 기가 막힙니다. 거의 양아치 수준인데, 그 김건희와 최은순의 계좌가 주가 조작꾼들의 속아서 계속 이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김건희, 최은순 두 모녀가 누구한테 속을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최은순과 관련된 사건, 사고, 법적인 분쟁이나 논쟁들 이런 거 봐보세요. 등쳐먹고 속이면 속였지 누구한테 속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판결문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쉴드를 치고 덮을 수 있으려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뉴스나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또 보다 보면 꼴 보기도 싫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꽃놀이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힘 당대표 사실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중도층에서 사실 국민의힘 찍겠습니까? 김연경한테 미안해서라도 절대 못 찍죠. 이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힘은 알아서 붕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뭐 분당이 되든 정계 개편을 노리든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안철수 관련해서는 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한때 안철수가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의 안철수는 전 개인적으로 무기력함과 배신의 아이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철수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저번 대선 때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를 하고 윤석열이 횡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안철수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저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그런 게 있나? 저는 그게 너무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건 각설하고, 천하람도 마찬가지죠. 뭐 현실적으로 천하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만약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윤핵관을 저렇게까지 까고 윤석열을 저렇게까지 비판했는데 분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황교안이 대표가 되면 정말 땡큐겠죠. 그냥 200석은 기본으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힘 당대표 누가 돼도 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